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냅니다. 숲속 시골 오두막집을 빌렸군요. 도시로부터의 휴식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여름이고 너무 덥죠. 여행 가방을 거실 바닥에 놓습니다. 불을 켜려고 갔는데 칠흑 같은 어둠이 전기가 나갔어요. 이런. 차단기를 켜기 위해 지하실로 향합니다. 사방에 거미줄이 있지만 알 수가 없죠. 지하실은 너무 어둡거든요. 스위치를 찾아 손으로 벽을 더듬다가 아야! 뭔가에 찔렸어요. 통증이 심하지 않으니 일단 차단기를 올립니다.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눈치를 챕니다. 작고 검은 거미가 거미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손가락을 찔린 바로 그곳에요. 그저 무시하고 별일 아니라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니 어떡하죠? 거미에게 악명 높고 밝은 빨간색의 모래시계 모양 점이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에게 물린 것 같아요.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큰일 났군. 블랙 위도우는 세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거미 중 하나입니다. 방울뱀보다 15배 더 강력한 독이에요. 먼저 손대지 않으면 물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곳을 선호하죠. 다락이나 창고 같은 곳이요. 하지만 위협을 느끼거나 보호해야 할 알이 있는 경우에는 심각해집니다. 평소에는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거미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거미줄에 매끄러운 하얀 공이 걸려있다면 그게 알주머니예요. 이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거미의 금지구역을 침범한 순간 거미의 모성 본능이 발동했어요. 거미가 집게처럼 생긴 턱을 손가락 피부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턱에는 2개의 작은 송곳니가 튀어나와 있어요. 모래알 만큼 작습니다. 크게 확대해보면 송곳니 안이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작은 터널은 거미의 독샘으로 이어집니다. 암컷 블랙 위도우의 독샘은 작은 거미치고는 꽤 큽니다. 만약 알을 보호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거미는 아마 겁에 질려 도망쳤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거미가 문다고 해도 자신의 소중한 독을 쓸모없는 인간에게 낭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음 먹이 사냥에 쓰는 게 훨씬 나을 테니까요. 독 없이 물기만 해서 겁을 주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블랙 위도우는 소중한 알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바늘 같은 송곳니를 피부 속에 박았고 독이 흘러들어갔어요. 물린 곳에 작고 빨간 점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다지 아프지는 않지만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처음 15분 안에 팔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거미독은 특별한 신경독인데 혈액을 통해 신경계에 침투하는 단백질입니다. 피부 표면 근처에 있는 작은 모세혈관에서부터 더 깊이 몸 전체로 퍼집니다. 독소는 신경계의 단백질 수용체에 달라붙습니다. 우리의 면역체계가 이걸 막을 순 없어요. 독 단백질은 매우 끈질기고 강하게 달라붙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싸우려고 합니다. 물린 곳이 붓고 빨갛게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면역체계가 상처로 피를 내보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로 가득 찬 피를요. 하지만 아쉽게도 충분하지 않아요. 30분 안에 이 독성 단백질은 여러분의 신경 수용기로 많은 칼슘을 빨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몸은 근육 조직을 수축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며 심장박동을 느리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도 안 돼서 신경계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물린 손가락이 극도로 아프고 화끈거리지만 이 독성 단백질은 점점 팔 위, 어깨, 등, 가슴, 더 나아가 위, 다리까지 퍼져나갑니다. 온몸에 심한 경련과 발작이 일어나고 있어요.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3시간 후 독이 여러분의 몸 전체에 퍼졌습니다. 근육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마치 전신이 쥐가 난 것처럼요. 복근이 너무 딱딱해서 피부 밑에 단단한 판을 댄 것 같아요. 움직이려고 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요. 마비가 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여러분의 상태는 더 나빠집니다. 면역체계가 독성 단백질을 태우기 위해 온도를 높이면서 이제 열이 납니다. 몸을 식히기 위해 땀이 흐릅니다. 피부가 끈적끈적해져요. 신경독은 호흡기와 심장에 도달합니다. 호흡곤란 증세가 있고 심박수가 지금쯤이면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속도 메스껍습니다. 이제 운명을 받아들이려 할 때쯤 그 독성의 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린 지 12시간 만에요. 블랙 위도우의 신경독이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신경계의 수용체들은 독 단백질로부터 해방됩니다.
통증이 줄어들고 숨쉬기가 쉬워집니다. 근육은 마침내 이완되기 시작했어요. 2, 3일이 지나면 물린 증상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몸이 스스로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어요. 스스로 공격을 물리칠 만큼 면역력이 강하지 않거나 발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신경독을 없애기 위해 의학적 도움과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작은 1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거미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어요. 덜 유쾌한 쪽으로요. 만일 갈색 은둔거미였다면요. 블랙 위도우와 마찬가지로 처음 물렸을 때는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린 줄도 몰라요. 하지만 송곳니에 찔리자마자 독은 조용하고 비열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3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물린 부위는 빨갛게 되고 부어오릅니다. 네, 몸이 자연적인 치료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백혈구죠. 상처 부위가 불타는 듯 통증이 심해져요. 물린 부위를 중심으로 피부가 빨갛게 변합니다. 송곳니가 들어간 곳에서는 며칠 안에 물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3에서 5일 후에 증세가 호전되면서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처가 계속 커지고 악화되는데요. 그러면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갈색 은둔거미의 경우 독소가 혈관에 흡수되어 혈관벽을 파괴합니다. 거미가 많은 독을 주입했을 때 또는 면역체계가 스스로 대처할 수 없을 때 실제로 피부 조직이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산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피부 조직에 생명을 주는 것들을 말이에요. 갈색 은둔거미의 상처가 치유되려면 보통 3주가 걸립니다. 최악의 경우 2, 3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박낭거미에게 물리면 거미독은 심하게 침을 흘리게 만들고 심박수가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박낭거미는 종종 바나나거미라고 불리는데 바나나 잎 주변에서 자주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 악명 높은 작은 괴물은 심지어 한 영국 가족을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이 가족이 가게에서 바나나를 샀는데 바나나 더미에 박낭거미의 알주머니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가족이 집에 왔을 때 알이 부화했고 집 전체가 아기 거미들로 우글거리게 됐습니다. 적어도 박낭거미는 물기 전에 경고를 합니다. 방어 모드로 앞다리를 들어 올려요. 이런 자세를 보이면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늑대거미에게 물리는 건 사람에게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곤충에게는 나쁜 소식이죠. 사람의 경우 물린 부위는 벌레가 물거나 벌이 쏜 것처럼 붉게 부어오르고 가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 강력한 송곳니에 물리면 모르고 지나칠 수가 없어요. 늑대거미는 거미줄을 치지 않습니다. 먹이를 따라다니고 덮쳐서 사냥합니다. 이 거미의 속도와 외모가 물리는 것보다 더 무섭죠. 점심거리가 끈적끈적한 거미줄 덫으로 날아오기를 기다리는 비독성 거미들은 행동이 빠릅니다. 재빨리 먹이를 향해 달려가서 140m의 거미줄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2대의 보잉 747기와 맞먹어요. 이 무당거미들은 먹이를 28,000번 감아서 고치 안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거미 공포증이 극에 달할 지경이라면 약 4학년 전에 살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아직 공룡은 없었지만 거미는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형 거미요. 메가라크네는 길이가 30cm가 넘었고 다리 길이는 거의 60cm로 사람 팔 길이 정도였어요. 과학자들은 그 화석을 발견하고 대형 거미라고 오해했습니다. 사실 이 생물은 거대한 해양 정갈과 같은 광익류였어요. 그게 그거죠. 전 갈래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